저를 백화점으로 끌고 가셨어요. 처음엔 어머니께서 급한 일로 옷을 사러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고르시는 것들을 보아하니 어머님보다 젊은 여자의 물건이었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기에 이렇게 급하게 백화점에 오신 거냐고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말은 넌 동서가 돼서 네 형님 생일인 것도 몰랐니? 그런 건 좀 알고 알아서 챙겨야지. 내가 오늘 아침 말고 얼마나 놀랬는 줄 알아? 하마터면 그냥 넘어갈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곤 어머님 말씀에 서운한 티를 낼 시간도 없이 백화점 곳곳을 끌려다니며 백화점을 돌았어요. 어머님은 본인 생일보다 더 유난을 떨며 요즘 유행한다는 케이크나 젊고 센스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명품이 무언지를 묻더니 한참을 이 매장 저 매장 돌면서 선물을 사셨어요. 어머님께서는 저희 부부와 아주버님 부부가 드리는 용돈으로 생활하실 텐데 명품 선물을 구매하시는 걸 보고 놀랬죠. 물어보니 형님이 벌이가 좋아 용돈도 많이 준다며 또 눈치를 주시더군요. 그렇게 절 끌고 가 반나절 만에 고르고 고른 케이크와 선물은 형님을 오라 하면 불편할 수 있으니 아주버님만 오시라 해서 전해드렸다 들었어요. 제 생일엔 생일 케이크 하나 사주신 적이 없으셨던 분이 참 지극정성이셨죠. 이럴 때마다 속상한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는지 남편은 어머님이 학벌 좋은 집안이랑 결혼한 뒤로 아들 잘 키워서 교수 며느리 얻었다는 자랑거리가 생겨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깨가 좀 올라가셨으니 이해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직 형이 결혼 초반이라 저러는 것이니 조금만 참자고 달래면서요. 아직 사돈끼리 서로 모르는 것이 많은 사이기에 더 조심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 넘어갔지만 속상한 건 어쩔 수 없었죠. 사실 저도 결혼 전까진 명절에 가족들과 차례보단 해외여행을 가는 편이었고 저 또한 벌이가 적진 않아 용돈을 넉넉히 드리고 있으며 어머님 생신 때 명품을 해드린 것도 저였으니까요. 남편은 이런 마음을 알아줄 생각도 없이 그저 이해하라고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참고 참으며 서러움을 감추며 살다 보니 시아버지 칠순잔치 날이 다가왔어요. 어머니께서는 칠순이지만 크게 하지 말고 가족끼리 식사하는 느낌으로만 진행하자고 하셨어요. 아버님 칠순 겸 처음으로 사돈댁 모시고 가족끼리 좋은 곳 가서 식사하는 게 좋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호텔 레스토랑으로 직접 예약까지 했습니다. 원래도 아버님 칠순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저희 부부가 예약을 해드렸어요. 그 사실을 알고 아주버님께서 급하게 가격을 물으시더니 입금을 하셨더라고요. 같이 해도 되는데 왜 전액을 다 입금해 주셨을까 의아했죠. 그리고 대망의 시아버지 칠순 잔칫날 저희 부부는 이번에도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주버님께서 본인들이 내겠다면 나섰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죠. 저희가 먼저 알게 되면 난리를 칠까 불안했는지 이 사실은 칠순잔치 전날 밤에 문자로 통보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이번엔 좀 화가 나 보였어요. 형,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건 아니지. 형도 아버지겠지만 나한테도 아버지야. 아버지 칠순에 아들인 내가 못 간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형이 형수를 왜 어려워하는지도 알고 사돈댁 눈치 보는 것도 이해가 가서 이제껏 별말 안 했지만 우리 집 행사에도 사돈 눈치 보겠다고 우리 보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지. 미안하다. 네가 이번에도 한 번만 이해해줘. 엄마가 이렇게 된 거 와이프 가족들한테도 연락해서 식사 대접하고 좀 친해지자는데 어떡하냐. 엄마가 와이프 어려워하는 거 너도 봐서 알잖아. 이런 기회에 좀 친해지면 너도 좋을 거 아니야. 이번에 장인 장모 처남들 뿐만 아니라 큰할아버지도 오신다고 하셔서 엄마가 더 긴장했어. 책 잡히고 쉽지 않대. 너희가 모자란 게 아니라 잘난 사람들이랑 만나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해라. 여보, 이게 무슨 말이야? 칠순잔치 오지 말라니 아주버님이 그러셔?
이건 아니지. 어쩐지 이상하더라. 왜 예약해놓고 돈을 다 돌려주나 했어. 진짜 너무들 하시네. 당신 이번에도 이렇게 그냥 넘어갈 거야? 그럼 뭐 어떡해. 형이랑 싸우기라도 해. 엄마랑 형이야. 형수 들어오고 나서 얼마나 뿌듯해하는지 아는데 안 가야지 뭘 어쩌겠어. 뭐 언제까지 이러겠어. 아직 초반이니까 조심하는 거겠지. 우린 우리끼리 나중에 따로 아버지 모셔서 축하하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생신에 자식이 초대되지도 못하다니요. 이번에도 형님의 가족들, 그러니까 의사인 사동 총각들도 오는데 저희 쪽에선 고졸인 제가 있으니 창피하셨나봐요. 이전까진 어떻게든 어머님과 아주버님을 이해하려 했었지만 이젠 한계였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고졸이 뭐라고. 남편은 대학 졸업장을 위해 관심도 없는 사이버대학 전공 수업을 들어야 했고 전 매번 어머님께 고졸인 거 티내지 말아라 라는 모함을 들어야 하나 싶었어요. 정작 어머님 본인은 중졸이시고 아주버님은 저희에게 도움을 받아 대학 졸업증을 얻으신 것이면서요. 이번에도 남편은 참으라 했지만 이제껏 쌓이고 쌓이기만 했던 서러움이 결국엔 터졌어요. 이젠 서러움을 넘어 우라통이 된 감정이 한 번에 올라와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칠순잔치 당일 말도 없이 안 가겠다는 남편에게 화를 내며 끌고 나와 아버님 생신자리에 찾아갔습니다. 웃음 가면을 쓰고 사돈댁과 하하호호 하시던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당황이 묻어있는 미소로 양해를 구하고 다급하게 나와 일단 나가라고 저를 떠미셨어요. 어머니 말곤 아무도 못 봤을 정도로 빠르게 저희를 로비로 끌고 나온 어머님은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냐면서 화를 내시더군요. 오면 안 될 자리니 안 부르고 어련히 말로 좋게 타이른 건데 왜 그것도 이해를 못하고 여기까지 따라왔냐면서요. 생각이 없는 것도 정도가 있지. 어제 형이 말했다면서. 가족이 됐으면 아무리 서운해도 이해를 해줘야지. 그냥 화난다고 다짜고짜 찾아와? 너 내가 말했지. 고졸인 거 티내지 말라고. 저기 앉아있는 사돈 총각들은 다 의사고 사돈 두 분은 다 의사의 교수셔. 나머지 사돈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안 그래도 저 대단한 사람들 비위 맞춘다고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너까지 스트레스를 주니? 제발 얌전히 좀 있어. 나중에 어른이 볼까. 아니 사돈댁 봐서 뭐 한다고 여기까지 오기를 와. 조용히 돌아가. 아버지랑은 나중에 따로 밥을 먹든 하게 할 테니까 알겠니? 어머니, 어차피 결혼한 사이면 시간 지나고 다 알게 될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실 수도 있고요. 절 바꾸는 것 아닌 이상 바뀌지 않는 사실이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기기만 하실 거예요. 그게 언제가 됐든 우선 오늘은 아니야. 억울해도 오늘은 그냥 가거라. 끝나길 기다리지 말고 집에 가서 둘이 저녁을 먹든 디저트를 먹든 하고 있으면 되잖니. 나중에 다 알게 되더라도 얼굴을 보며 말하는 건 또 달라. 그건 오늘 하면 안 되는 행동이야. 형님의 남동생 두 분은 모두 의사고 사돈 어른들까지 교수 의사인데 여기가 어디라고 끼겠냐고 덤비냐 하시더군요. 본인도 스트레스 받고 긴장을 해서 그런지 제게 평소보다 더 짜증과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암만 그래도 같은 며느리를 이렇게 찬밥 취급을 하고 내쫓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 떠밀려 나온 로비에서 남편에게 같은 며느리인데 학벌로 이렇게 차별하시는 것도 정도가 있다고 이건 아닌 것 같다 말하니 그러게 오지 말라니까 왜 와서 망신을 당하냐고 되려 성질을 내더군요. 어머님과 아주버님 말대로 오지도 않고 집에서 차분히 오기만을 기다렸음 창피도 안 당하고 싸울 일도 피곤한 일도 없었을 거라고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안 그래도 머리끝까지 화가 나있던 찰나에 남편의 말이 제게 불을 지폈어요. 결국 남편과도 대판 싸우게 됐죠.
내가 한두 번 말해. 결혼하고 해도 너무할 정도로 차별하셨던 건 당신도 알잖아. 그래도 초반이니 이해하고 넘어가면서 솔직히 난 신혼이라 서로 잘 모르니 학벌 안 좋은 가족을 숨기자는 말도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가족의 학벌이 안 좋다고 숨기기를. 나 이 집에서 10년을 며느리로 살았어. 아주버님 인생을 즐기겠다는 핑계로 한심하게 살았을 때도 당신만 아주버님 부양한 것도 아니고 그거 나랑 같이 번 돈이었고 누구 주머니에서 나간 돈으로 본인이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건데 그건 생각도 못하고 너무하잖아. 이거 언제까지 참아줘야 돼? 뭐 이번만 참으면 다음엔 안 그래?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형도 다 생각이 있겠지. 그리고 그때 형 뒷바라지 해주는 거 좋다고 같이 하자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말을 그렇게 해? 고졸이라 숨긴 건 아직 서로 대해 잘 모르는데 사돈댁에서 우리 집 모자란다고 보일까봐 오해할까봐 그런 거지. 괜히 가족들 때문에 형 이미지만 안 좋아지면 어떡해. 그래, 말 맞따라 당신 말대로 10년을 가족으로 살았으면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잖아. 그것도 이해 못하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괜히 창피만 당하니까 좋아? 이게 더 비참하기만 하잖아. 그래, 비참하다. 남편이란 사람이 내 편을 들어줄 생각은커녕 본인 가족들이랑 똑같이 자기 와이프 탓에 비난하기만 바쁜데 안 비참하겠니? 당신은 아주버님 강요로 사이버 대학이라도 졸업하니까 괜찮다 이거야? 그건 나도 할 수 있어. 제대로 앞을 봐야지. 계속해서 이런 취급당하면 날 이제 계속 호구 취급만 당하고 사는 거야. 본인 와이프가 이런 취급 당하면 보통 남편들은 불같이 화를 내. 무시하지 말라고. 와이프 욕하는 것도 결국엔 내 얼굴에 침 뱉기라 생각하기도 하니까. 근데 난 내 남편 덕분에 무시받아도 다 참아서 더 무시받는 사람이 된 거였고 가족을 품는 것도 정도껏 해. 너 어머님 아주버니랑만 가족인 거 아니야. 나랑도 가족이고 우리 집 가장이야 당신. 아니다 됐다. 나 이제 더 이상 이 집 식구들이랑 가족 못하겠고 당신이랑 같이 못 살겠다. 이혼하자 우리. 이혼? 너 지금 이혼이라 했어? 그게 그렇게 쉽게 할 말이야? 이혼하자고. 내가 쉽게 말한 것 같으면 당신은 정말 이제껏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은 거야. 이제 더 이상 난 못해. 남편과 결혼 생활 중 가장 크게 싸우게 되었어요. 화를 내며 이제껏 마음에 응어리졌던 것들을 쏟아내며 남편에게 따졌지만 여전히 제게 어떤 것이 부조리했는지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았죠. 남편에게까지 이런 취급을 받으니 이혼하는 게 낫다는 결심이 섰죠. 그동안 이혼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로써 확실해졌어요. 이왕 이혼하게 된 거 저보고 창피하니 오지 말라고 했던 상황에 들어가 시댁에 개망신을 줘야겠다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무작정 칠순잔치 장소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시 돌아온 절 보더니 어머님은 엄청나게 놀란 얼굴로 제게 뛰어와 다급하게 제 손목을 잡으시더군요. 아무래도 타일러서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던 제가 다시 돌아왔으니 놀랄만 했겠죠. 절 잡으신 손이 당황스러움에 땀이 배어나는 것을 느끼며 뿌리치려던 그 순간 뒤편에 앉아 계시던 노신사 한 분이 다가와 제게 고개 숙이며 인사를 하셨어요. 어머님은 그분을 보시곤 잠시 멍하니 멈춰 계셨죠. 그 틈을 타 손을 뿌리치고 인사를 하는 분 얼굴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누구시길래 인사를 하시나 기억을 더듬어 보니 친정아빠께서 다니는 주은행의 은행장이시더라고요. 오랜만이라며 아빠의 안부를 물으시길래 그간의 안부와 이야기 몇 마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선 옆에 계시던 시어머니께 며느리 참 잘 들이셨다 제 칭찬으로 시작하셨어요. 아버님께서 본인이 은행장으로 있는 은행 최고 VIP 고객으로 오랜 기간 거래 중이라 직원들 데리고 집도 종종 찾아간 적이 많고 며느님도 자주 뵀었기에 한 번에 알아봤다고요. 부녀가 인성이 참 좋아 직원들도 좋아하는 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여긴 어쩐 일로 오신 거냐 물으니 형님의 작은아버지라 하시더군요. 세상 좁다 하지만 이런 우연이 있냐며 웃으셨습니다. 저희의 대화를 듣던 시어머니는 다시 웃음 가면을 쓰시고 본인은 원래 보자마자 딱 알아봤다며 애가 포맹도 바르고 귀티가 흐르지 않냐면서 조금 전까진 밖으로 밀어내려고 했던 제 옆에 딱 붙어 서시는 거 아니겠어요? 팔짱까지 끼시면서요. 저 뒤편에선 다짜고짜 뛰쳐들어온 저를 따라왔는지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죠. 곧이어 들리는 친정회사의 회사 규모 이야기에 놀란 것도 같았어요. 당연한 것이 남편도 친정회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는 건지도 몰랐거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편이 생각보다 제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거나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제가 결혼할 당시 아버지가 운영하셨던 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았어요. 워낙에 예전부터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사업을 키우고 팔고 다른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다양한 회사를 꾸리시던 분이라 그때도 새로운 회사를 차린 것이었죠. 시댁에서도 아버지가 다양한 사업을 하시다 지금 회사를 차린 것이라 말씀드렸지만 아마 사업을 벌리기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한 것 같았어요. 그런 건 아니라 말씀드려도 듣는 척만 하시는 것 같았죠. 지금은 그 작은 회사가 우연한 기회에 블루오션 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렸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엔 아버지의 성향과 맞지 않아 열심히 회사를 키우고 계셨거든요. 예전에도 충분히 잘 사셨지만 회사가 더 커졌죠. 하지만 그건 부모님의 돈이라 생각해 전 남편과 저희의 힘만으로 독립을 하고 신혼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제 친가가 어느 정도 벌이가 있는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장인어른이 은행 최고 VIP라니 혼란스러울 만하죠.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 사업에 관해 제대로 알게 된 것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로 소개하기엔 이미 늦은 것까지 모르셨겠죠. 은행장님 앞에서 방긋 웃으시며 제 자랑을 하는 어머님께 전 이제 그 집 며느리 아니라고 방금 아드님과 이혼하기로 했으니 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순간 가만히 멈춰 계시더군요. 은행장님께는 양해를 구하고 어른이 된 시어머니와 남편을 두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예, 아가, 너 그게 무슨 말이니? 우리 아들이랑 이혼을 한다니? 넌 이제 우리 가족인데 무슨 이혼이야? 응? 너희 산 세월이 얼만데? 잠시 화나서 그런 거지? 이전에 내가 그랬던 건 사과할게. 교수 며느리가 얻기 쉬운 게 아니잖니? 응? 이제는 그런 차별도 없을 거야. 내가 장담하마. 어머님도 차별하시는 것도 알고 계셨네요. 이 집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 맞죠? 제가 그렇게 매일 무시를 당하는데도 남편은 참고 이해하라고만 하고 아주버님과 어머님은 넘기라고만 하셨어요. 10여 년을 이 집에서 살며도 온 건 전데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이혼하겠습니다. 폭탄 발언만 던지고 집으로 돌아가려 나온 길에 어머님은 따라 나오셔서 저를 붙잡으시더군요. 그리고 본인의 잘못을 말하며 용서를 구하셨어요. 남편도 어머님의 연락을 받았는지 빠르게 쫓아와 본인이 잘못했다 빌더군요. 두 사람이 저를 보곤 달려와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은 웃긴 광경이 펼쳐졌지만 조금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람의 조건만 보고 움직이는 이 가족에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거든요. 남편은 왜 집안 상황을 말 안 했냐고 물었지만 자세한 사항을 말해주면 당신은 또 거기에만 날 맞출 것 같았어 라고 말했죠. 결국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전 여전히 제 가게를 운영하며 혼자 잘 살고 있어요. 시댁에 있었을 땐 퇴근 후 시간을 쪼개서 할 일이 많았기에 많은 것을 못했지만 지금은 여유롭게 신메뉴 개발도 하고 새롭게 마케팅에도 시도하면서 사업을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아주버님은 그 사건 이후로 이혼을 당했어요. 형님의 작은아버지께서 이 상황을 모두 설명해 주신 것 같았어요.
더군다나 제가 없어진 이상 형님의 행동에 더 이상 풀 곳이 없어진 시어머니께서 결국엔 터져버린 거죠. 일하는 사람은 없는데 여전히 소파에 멀뚱히 앉아있는 형님께 화를 냈다고 했어요. 역시 터질 것 같았는데 제 예상보단 빨랐죠. 형님은 그 여파로 그대로 이혼을 했다고 해요. 그래도 명절 3번은 버틸 줄 알았는데 그 정도로 참을성이 좋지는 않으셨던 거죠. 아주버님은 형님이 이혼을 하자고 했을 때 절대 못 헤어진다고 잡았다고 하던데 형님이 이혼 소송으로 걸었다 말하니 지레 겁을 먹어 합의 이혼으로 빠르게 가정을 정리했다 들었습니다. 아들들 모두 이혼당하고 시어머니는 출가시킨 아들들이 다시 돌아와 데리고 산다고 하시네요. 자업자득인 거죠. 전 남편은 가끔씩 제 카페에 와요. 가끔은 어머님도 데리고요. 와서 무슨 짓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아련한 눈빛으로 자꾸 제게 안부를 묻더라고요. 불쌍해 보이면 제가 마음 돌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코웃음을 치는 중입니다. 안 그래도 조금 더 넓고 예쁜 곳으로 카페 이사 가려고 했는데 전 남편 덕분에 조금 더 빨리 가게 될 것 같아요. 별로 달갑지 않은 얼굴들이 단골이 되는 건 원치 않으니까요. 그리고 전 지금 또 새로운 사람과 연애 중입니다. 이혼 후 오랜만에 본가에서 만나게 된 은행장님께서 그렇게 차별하는 집은 처음 봤다면서 본인의 조카와 잠시라도 가족이었으니 책임진다며 소개시켜준 분이에요. 학벌, 외모, 집안 다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항상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어떤 사람이든 무시하지 않는 태도죠.